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병원을 퇴사하고 이제 간호사 관련 일일 알바로 제가 직접 다 뛰어보고 또 그 직원분들이랑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얻었던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간호사 일일 알바는 제는 총 3개 정도로 나뉘는데요. 첫 번째가 행사, 두 번째가 이송, 세 번째가 보조 강사입니다. 그래서 각 알바마다 제가 겪은 경험, 즉 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 거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구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나와요. 뭐 간호사 알바, 뭐 간호사 행사 알바 뭐 이런 것들 있죠. 그런 거를 조금만 쳐보면 이제 어떤 밴드에 들어가라 하고 이런 게 나올 거고 거길 들어가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근데 면접이나 이런 거 없고 선착순이에요. 선착순이어서 공고가 올라오면 그 조건에 맞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그 조건이 뭐 되게 거창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보통 간호사, 응급구조사인데 가끔 뭐 간호사만 뽑는 경우도 있고 응급구조사만 뽑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간호사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 간호사 아니면 여자 응급구조사 이런 식으로 좀 성별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. 저도 사실 처음에 이걸 왜 성별을 물어보는 거지 싶어가지고 이제 여쭤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자들이 많은 행사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 뭐 붕대를 감든 소독을 하든 이런 거에 있어서 여자 선생님이 훨씬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사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,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사를 했었냐 저는 첫 번째로 행사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이 행사가 이제 빡친 썰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썰도 있고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행사 위주로 뛰었어가지고 행사로 할 말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하실 분은 꼭 한번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선 행사가 뭐냐? 막 행사 같은 거 가면 의료진 부스에서 이제 상비약 구비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제 그거를 저희가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하는 일 자체는 별거 없어요. 그냥 환자 가끔 와서 솔직히 간단한 상처들 뭐 어디 베었어요, 뭐 어디 다쳤어요 이런 것들 그냥 간단하게 소독해주고 밴드 붙여주고 약간 이런 걸 하는데 저는 대회 위주로 갔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죠. 근데 별로 잘 다치지도 않고 거의 대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의료진 부스까지 오는 사람도 있지만 뭐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하면 거의 대부분 저희가 달려가야 됩니다. 그리고 뭐 CPR을 전 해본 적은 없지만 가끔 CPR도 할 수 있다라고 들었었어요. 밥도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공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공고에 다 나와 있거든요.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첫 기억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. 일단 행사가 진짜 거의 3분 컷이에요. 엄청 빨리 마감이 돼서 항상 놓치다가 이제 올린 지 좀 됐는데 구해지지 않았던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. 축구 공고를 보고 제가 처음으로 지원을 했어요. 근데 이게 지역이 지하철로만 일단 2시간이었고 저희 집에서 그 지하철역까지도 30분이 걸리고요. 또 축구는 사실 큰 공터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. 저는 그 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15분이나 가야 됐어요. 그래서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고 행사가 보통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대기라고 해가지고 진짜 그때 여름이었는데 해 바로 정면에서 1시간을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당연히 일을 하러 왔으니까 대기하는 건 상관이 없었거든요. 근데 네, 저랑 같이 일하는 기사님이 있어요. 이 공고를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기사님이시거든요. 그래서 그 기사님이 있는데 그 기사님은 1시간 동안 혼자 에어컨 틀고 쉬고 계셨고 저랑 다른 선생님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땡볕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분도 바로 같이 앉아서 같이 이제 하는 거였는데 차에 저 끝에 있는 차에 혼자 앉아 계셨다. 그래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고 대회가 시작을 하고 오셔가지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밥 타임이었어요. 도시락을 제공을 해줘서 제가 챙겨드렸거든요.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걸 받아가지고 밥을 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말을 거의 둘이 안 했는데 가끔 할 때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보다 못하지 않냐 뭐 하는 그런 지인 썰? 누구 썰을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부끄럽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.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판 분도 계셨는데 제가 만만해 보였는지 막말을 계속 하시다가 끝날 때쯤에는 축구 구경 잘했고 일 없었으니 돈 안 받아도 되겠네?
아니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자기 자식이 여기 와도 되는데 너를 부른 거다. 또 막 이렇게 말씀을 면전에다가 하셔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 아드님 부르시지 그랬냐. 아드님 뭐 아드님이 뭐 간호사시냐 응급구조사시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희를 굳이 거기 앉혀놓는 이유는 저희의 면허증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를 부른 건데 제 면허 번호까지 가지고 가고 거기다 대고 이제 아무 자격이 없는 아드님을 원래 불렀어야 되는데 너를 불렀다.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아 이게 뭐지 싶었던 계속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기차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남친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진짜 아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냐 약간 해서 진짜 같이 화를 내줬거든요. 그리고 이건 또 나중에 한 건데 그 공고를 내신 그 기사분이 원래도 그 밴드에서 유명하시더라고요. 최저도 안 맞춰주고 근데 한 시간씩 뭐 일찍 오라고 하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긴 했는데 제가 그때 이 경험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그 이후에는 이걸 쳐다도 안 봤어요. 쳐다도 안 보다가 어느 날 급전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면 행사 말고 이송 알바를 뛰어보자. 이송은 이따 말할 거고 또 이송 때 사람이 되게 좋으셨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사람을 잘못 만났나 보다 하고 행사를 또 계속 했었거든요. 그때 다른 썰을 좀 하나 풀면 또 한 번은 나이 든 아저씨 분이 기사님으로 오신 거예요. 근데 그분이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. 아마 그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었고 계속 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나 그럼 여기는 지원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진짜 무서워 이러고 있었는데 보통 행사는 할 때 기사님이 많이 오시거든요. 그래서 기사님 한 분, 뭐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 한 명, 뭐 이렇게 그분은 뭔가 기사님 느낌이 아니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혹시 구조사 선생님이시냐 물어봤더니 구조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. 그것도 되게 오래 하신.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간호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간호사? 할 줄 아는 거 없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거의 첫 멘트. 저도 이제 지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면 저 상처받는다. 그럼 전 도움 안 되니까 가도 되죠?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죠. 근데 또 어찌어찌 잘 넘어가가지고 대기하는 동안에 저희가 대화도 진짜 많이 했어요. 이제 어떻게 또 잘 넘어가서 의사분들 받고 또 받는 동안 옆에서 되게 잘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의 편협했던 그런 시각들을 바꿔줬던 또 계기였어요. 또 이후에 두 번째 인턴 결과 기다리는 동안에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일주일 동안 같이 일해줄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좀 큰 진짜 외국인들이 거의 주였던 그런 대회에서 저 혼자 간호사로 그리고 의사 한 분, 조사 여러 명에서 좀 많았었는데 그때 기회로 일을 했었어요. 그때 저는 간호사였으니까 의사랑 저랑 단둘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다른 각자 구역에 있어가지고 구역에서 구조사 쌤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 경험도 정말 뜻깊었던 게 일단 의사쌤이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좀 다 저랑 동감이셨던 의사분들도 있었고 의사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거의 한 의사분이랑 계속 있었거든요. 근데 그분이 정말 너무 천사 같고 진짜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그 본업도 되게 잘하셨고 배려도 너무 넘치셨고 거기 모든 쌤들이 그 의사분 진짜 너무 좋으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사쌤들도 같이 일을 하면서 질을 익혀야 돼서 돌면서 걸어보시구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또 밥도 약간 뷔페식으로 주셨어가지고 밥도 되게 잘 먹고 이런 거는 정말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그리고 같이 그때 근무했던 구조사 쌤들이 그 전에는 무슨 유명한 가수의 공연에 가서 의료 행사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.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알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까지 하고 나서도 이제 저는 다른 분이랑도 알바를 2번 정도 뛰었었는데 두 분 다 너무 친절하시고 착하셨고 그래서 저도 일 너무 재밌게 했었고 이렇게 한 번씩 저랑 한 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저를 불러주셨어요. 그래서 자주 불러주셔서 1등 맞을 때는 항상 같이 했었던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. 까지가 행사고 두 번째는 이송이에요. 이송은 말 그대로 환자들을 이송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A 병원에 가서 환자를 스트레처 카에다가 옮기고 산소나 소변질 이런 거 있으면 다 같이 정리해서 옮겨드리고 다른 병원 가서 그대로 세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외래 환자면 태워서 외래 근처에 데려다 드리고 오고 약간 이런 거고
그 이송도 사실 같이 일하는 기사님이 직원인 분이신 경우도 있고 지부장이라고 해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직원은 제가 듣기로는 직원은 보통 월급제고 지부장님이 하는 건 또 본인이 한 만큼 가져가는 경우라고 저는 들었었는데 확실한 건 이게 보통 저는 지부장님이랑 일을 했었거든요. 그 분이랑만 일을 했었고 회에서는 분명히 한두 건 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했을 때는 항상 7, 8개 계속 했었어요.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래도 지부장님이랑 하는 거는 좀 건수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.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진입장벽이 높았던 게 이송 자체가 체력이 진짜 엄청 많이 요구되는 일이잖아요. 근데 죄다 집이랑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.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한 번 그나마 괜찮은 거리에서 공고가 올라와서 유경험자를 원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. 네, 사실 저는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 공고에는 맞지 않았지만 그냥 연락을 드렸어요. 저 한 번도 경험은 없는데 잘 배워서 잘 할 수 있다. 열심히 배워서 꾸준하게 나가고 싶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분이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바로 된 케이스고 번 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인턴을 붙었어가지고 인턴 붙음과 동시에 당분간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때까지 하고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. 그리고 밥도 사주셨었는데 병원 식당에서 사주셨던 그 한 번 제외하고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햄버거 같은 거 사주시면 그거 포장해서 차에서 같이 먹고 이동하면서 먹으면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빡셌어요. 좀 많이 빡셌고 또 이제 고인분 모실 때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기사님 너무 좋으셨고 저 되게 잘 챙겨주셨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일지를 먼저 했을 때 주의할 점하고 장단점을 먼저 말해보자면 우선 주의사항은 신청할 때 원하는 사항이 올라와 있어요. 그거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. 뭐 성별이나 나이, 뭐 면허증도 사실 먼저 받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보고 해주셔야지.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아예 연락조차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해주시고 행사나 이런 거는 정말 마감이 순식간이에요. 진짜. 그러니까 사실 계속 요구하는 준비물 똑같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뭐 기자할 것들도 미리 써놔서 복붙해 놓으면 빨리 할 수 있겠죠? 그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단점. 사람이 거의 계속 바뀐단 말이죠. 같은 분이 불러주지 않는 이상.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.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 빼고는 다 좋은 분들을 만났지만 생각보다 후기나 뭐 관계자분들 말씀도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고가 전날 나온단 말이에요. 일정이 많으면 잡기가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이제 행사는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고 이송은 멀미가 날 수도 있고 좀 아무래도 신호 위반이나 급하게 가야 되다 보니까 신호를 다 지키면서 갈 수 없어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때는 이제 보조 강사 알바예요. 이거는 제가 최근에 시작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시급이 나쁘지가 않아요. 그리고 강의 시간이 저 2가지 경우인 것 같은데 2-3시간 원샷 원킬로 딱 끝내고 가거나 아니면 1시간짜리 4번 이렇게 단타로 따다다닥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하는 일도 사실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미리 가서 마네킹 옮기고 세팅하고 치워주고 많이 하고 그리고 CPR 실습을 할 때 자세 잘 잡아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거 있고 그 외에는 강사님마다 요구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. 그래서 강사님마다 가르치는 범위, 방식, 마네킹 놓는 방법, 뭐 치우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거는 그때그때 가서 여쭤보시고 해주시면 돼요. CPR 자세의 시험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AED를 뭐 다른 데 이렇게 다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그런 게 조금 다르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생각한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사님들마다 방식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행동해야 되는 거, 숙지해야 되는 것들이 조금 달라서 그게 살짝 부담감이 있었고 또 마네킹 세팅이랑 철거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. 생각보다. 땀이 진짜 저는 엄청나더라고요. 또 생각보다 시간이 뜨는 경우도 있어서 예를 들면 10시부터 4시까지 강의가 있는데 점심시간을 강의를 안 한다고 하면 점심시간에는 제 시간이 2시간 정도 뜨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그동안 또 밥도 저희가 그냥 알아서 사 먹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장점은 시급이 나쁘지 않고 언젠가 만약에 뭐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강사를 하고 싶다거나 한다고 하면 상황을 직접 사실은 미리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. 저는 그래서 저거를 보면서 어떻게 나중에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정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
어떻게 하면 저는 내가 생각했을 땐 다른 걸로 바꿔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사실 봤고요. 강사님들 정말 다 친절하시고 조언들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밥도 사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못 먹긴 했지만 너무 친절하셔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. 네,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가 응급실 퇴사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하는 동안 급할 때 이제 면허로 알바도 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아는 오빠, 대학 오빠는 이걸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자기가 적성이고 너무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소방이나 이런 쪽은 직원으로 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간호사를 그만뒀을 때는 이제 뭐 하지 싶긴 했는데 또 어찌저찌 이렇게 면허 쓸 길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 간호사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 분들 중에서 뭐 어떻게든 나는 쓰고 싶다, 급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들 화이팅!